치과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는 그런 거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괜찮아요? 사실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과에서 찍는 거 방사선 양은 임산부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무관하나 걱정이 돼서 사실은 미루는 거거든요. 이제 그 엑스레이 때문에 걱정되셔가지고 찍지 않고 이제 출산 후에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되셔가지고 오셨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또 태아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구강보건협회 이사 김보미라고 합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 임산부가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될까? 이제 그런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치과에 가도 되나요? 치과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쵸. 그런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치료를 받아도 크게 무관해요. 임신 중에는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이 많이 붓게 되거든요. 잇몸이 붓게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잇몸 질환이 태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또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거든요. 임산부 스케일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기 때는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검진차 오시는 게 좋아요. 치과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는 그런 거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괜찮아요? 사실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과에서 찍는 거 방사선 양은 임산부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찍을 때 납복을 다 입고 찍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무관하나 걱정이 돼서 사실은 미루는 거거든요. 이제 불안하시면 이제 미루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급한 진료는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치아 사랑니가 너무 부어서 감염이 됐다거나 통증이 엄청 심한 경우인데 그거를 출산 후까지 참으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는 사실 또 태아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임신 중이라도 발치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교정 중이시다 그러시면은 임신 중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교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임신 중일 때보다는 뭐 출산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도 치과에서 계속 일을 했잖아요. 치과에서 사진도 계속 찍고 포터블이라고 들고 다니는 엑스레이도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찍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엑스레이를 찍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임신했을 때 괜찮으면 수유 중에도 치과 치료 괜찮겠네요. 네, 수유 중에도 치과 치료 받을 때 마취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소적으로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시면 치과 치료를 받고 수유를 한번 이제 빼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논문이나 이런 의학적으로는 사실 수유에 영향은 없어요. 출산 전에 이제 어금니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충치 진단을 하려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엑스레이 때문에 걱정되셔가지고 찍지 않고 이제 출산 후에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되셔가지고 오셨던 경우도 있고, 이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입안에 침이 많이 줄거든요. 침이 많이 줄게 되면은 충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치 위험도가 높아져서 출산하고 나서 오히려 충치가 갑자기 확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뭐 그런 치료들을 굳이 미룰 필요는 없는 거네요. 급한 치료는 임신 중에 하시는 게 좋고, 눈으로 봤을 때도 되게 경미한 질환이다 하시면 출산 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시기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중에 네. 하면 안 되는 거가 혹시 있을까요? 뭐 발치라던가 교정이라던가 임플란트라던가 뭐 이런 거. 사실 하면 안 되는 진료는 없는데, 임신 준비 중이시면은 모든 치과 치료는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충치 치료 해주시는 게 좋고, 잇몸이나 이런 것도 미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임신 초기부터 만삭까지 받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런 시기는 사실 초기랑 이제 후기는 조심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중기가 제일 안정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14주에서 27, 8주까지는 치과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은 시기예요. 내 치아가 안 좋으면 아기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아기들은 태어나면 입안에 무균 상태거든요. 주 양육자로부터 세균을 물려받기 때문에 나는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충치균이 많아서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잇몸에서 피가 잘 나요. 뭐 잇몸 질환이 잘 생기는 분이시면 이제 그런 잇몸병 세균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요. 네.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입속 세균을 먼저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양치를 이제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충치가 있다 이번에 하면 충치를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충치를 치료해서 충치균을 줄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잇몸에 피가 많이 난다, 그리고 안에 뭐 치석이 많다, 그럼 세균이 많은 거잖아요. 스케일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잇몸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해서 잇몸병을 없애주셔야 돼요. 피가 나면은 안 건드리시거든요, 그 부분을. 피가 나는 부분은 관리가 안 돼서 거기가 감염이 돼서 피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덧치실 잘 해주시고, 물이 세게 나오는 이제 구강세정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잇몸 속에 쏴주시면서 해주시고, 이제 피가 나면 사실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기 낳기 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아기 낳기 전에 못 하셨으면 이제 최대한 빨리 아기에게 전염되기 전에 부모님의 구강 관리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덧 때문에 양치질 못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양치덧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치약이 너무 화한 맛 치약이면 양치덧을 유발하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치약을 약간 더 부드러운 맛으로 바꿔보시거나, 그리고 입덧이 많이 심하시면은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구토를 하고 바로 양치를 하면은 치아가 많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구토 이제 산 때문에 치아가 이제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양치질을 하면 더 치아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하셨을 때는 뭐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서 그 산 성분을 충분히 중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는 임산부용 치약을 써야 돼요? 굳이 뭐 임산부용 치약이라고 해서 임산부에 더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임산부용 치약에는 뭐 불소 성분의 걱정 때문에 불소가 안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화한 맛이 좀 적다거나 그런 맛이 적게 이제 만든 치약이고, 굳이 뭐 임산부용을 꼭 써야 돼 이런 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치약을 그냥 쓰시면 되세요. 임신하시면 치과 치료를 많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치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